소위 진보라 하면서 상당히 그 뭐 평화를 주장하면서 반미 뭐 반제국주의 이런 거 하면서 자식들 유학 보내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에요. 우리나라가 참 그 언행 불일치 인사들이 많은 걸로 또 유명한 사회 아닙니까? 전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적인 일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안 갖는다는 전제로 하더라도 그 많은 유학금이 그럼 어디서 충당되었느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아니 그렇게 억울하다 그러면서 왜 외부 회계 감사는 안 받겠다라는 것이지. 안녕하세요, 정호김입니다.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한국 여성으로서 우리 역사에 많은 아픈 기록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 상처를 들여다보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운 부분이 바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그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에 대해서 때로는 뭔가 궁금하고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도 그들이 거슬려 하거나 예민하게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었죠. 그들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위한다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해서 그랬는데요. 요번에 그 이용수 할머니께서 바로 정의기억연대를 향해서 정말 엄중한, 정말 묵직한 돌 하나를 던지셨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좀 침착하게 하나하나 곱씹어봐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그런 상황에 느닷없이 이게 보수와 진보의 진영론으로 갈려가지고 이상한 주장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마치도 보수 언론 또는 무슨 뭐 소위 친일 언론의 모략극이다 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그 당혹스러울 정도의 황당무계한 주장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그 문제의 발단은 이 정의기억연대의 윤미향 이사장이 국회로 진출을 하면서 아마 이 문제는 그 성금의 지출 포함하여 이런 문제는 오랫동안 이렇게 누적된 문제가 이제 드디어 거의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한 웅성거림은 몇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단체가 할머니들을 위한 단체인가, 아니면 할머니들을 빙자한 자신들의 어떤 그런 정치화된 단체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먼저 이용수 할머니가 어떤 주장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복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는 28년 동안 수요 집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결국 그 이 28년 동안 수요 집회에 참석하면서 그 소위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부모로부터 용돈 받아가지고 기부한 그 돈을 받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모르겠고 할머니들을 위해서 쓴 적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단체가 자기들하고 행동을 같이 하는 할머니들은 좀 챙겼지만 그 단체에 없으면 피해 할머니라도 신경 안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수요 집회에 참석을 하면 정작 중요한 교훈이 아닌 증오 그리고 상처만 가르치더라. 이거는 굉장히 뼈아픈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올바른 역사 교육을 받은 한국과 일본의 젊은이들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역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미래를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일본의 배상, 일본의 사죄는 받아내야 되지만 일방적인 집회보다는 교류가 중요하다. 그래서 할머니는 이번에 코로나를 계기로 마스크를 일본에 기부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사장을 역임한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자기 사욕을 차리려고 위안부 문제는 해결 안 하고 M1대 가서 해결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아주 직격탄을 날리십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속을 만큼 속았고 이용당할 만큼 이용당했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28년 동안 빠짐없이 참석해온 수요 집회에도 더 이상은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직 내려놓고 이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하라. 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이번 일 때문에 그동안의 이 정의기억연대 그리고 한국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같은 데서 활동하다가 장관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공직자가 된 사람들의 이름도 같이 이제 오르내립니다. 지은희 여성부 장관, 또 이미경 전 국회의원,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인데 왜 이 사람들 이름이 오르내리냐면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성 리더로서 공직에 진출했지만 과연 그러면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했는가? 지금 우리나라에 살아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이요 18분밖에 안 계세요. 연세도 많으시고 연로하시고 또 이용수 할머니 같은 경우는 그 외 영화 I Can Speak의 실질적인 주인공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당시 위안부의 참성이라든지 일본의 잔악상에 대해서 알리셨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상원에서 공로상도 받으셨죠. 바로 그런 인신매매라든지 인권 유린의 참상을 알렸다라는 공로로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마 가장 당혹스러운 사람은 아마 윤미향 당선자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이 문제를 느닷없이 이게 지금 보수에서 공격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윤미향 당선자의 주장을 좀 정리를 해봤더니요. 21대 국회에서 더욱 힘차게 위안부 진상규명, 배상요구, 평화인권운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보수 언론과 미통당, 아마 미래통합당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모략극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러면서 일제에 빌붙었던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친일 언론에 맞서겠다. 참 원색적입니다. 그러자 이 윤미향 당선자를 응원하려는 듯 또 김두관 당선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다수가 숨죽여 침묵할 때 일본 제국주의의 성노예 범죄를 세계에 알리는데 평생을 바친 한 사람의 인생과 역사적 성과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제가 근데 이거를 보면서 이 평생을 바친 한 사람이 그러니까 윤미향이라는 뜻인가요? 저는 이용수 할머니를 이야기하는 건가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윤미향 당선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일본 제국주의 성노예 범죄를 세계에 알리는데 다수가 숨죽였다라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 위안부 문제에 숨죽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이거는 왜 이런 식으로 진영을 갈라가지고 자기들 진영에 있는 사람은 팥으로 매주를 써도 그게 다 콩으로 쓴 거라고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지 참 놀랍습니다. 이것도 실력인 것 같아요. 피해자 할머니와 정의연의 오랜 연대와 인간관계를 이간질하는 가장 악랄한 방법. 그러면 이용수 할머니가 이간질을 당했다라는 뜻인데 이건 할머니의 명예를 모욕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주장들을 하면서 이게 지금 뜻하지 않게 진영론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하신 문제는
결국은 그런 식으로 코 묻은 돈까지 전부 모아가지고 할머니들을 위해서 쓴 것 같지 않은데 그 돈 어디다 썼는지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운동, 증오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인식만 뿌리 깊이 각인시키는 이 운동을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윤미향 당선자가 원래 반미주의자인데 딸을 미국에 뭐 유학을 시켰고, 또 남편이 남매 간첩단의 일원으로 재판을 받아서 형을 살았는데 재심 청구해서 소위 돈을 다시 받아가지고 보상금이겠죠? 그걸로 뭐 딸을 유학을 시켰다 또는 무슨 뭐 장학금도 받았다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윤미향 당선자의 사생활과 관련한 일이라 관심도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 소위 진보라 하면서 상당히 그 뭐 평화를 주장하면서 반미 뭐 반제국주의 이런 거 하면서 자식들 유학 보내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에요. 우리나라가 참 그 언행 불일치 인사들이 많은 걸로 또 유명한 사회 아닙니까? 전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적인 일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안 갖는다는 전제로 하더라도 그 많은 유학금이 그러면 어디서 소위 충당되었느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윤미향 당선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또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의혹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만큼 오히려 그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지출에 대해서 낱낱이 공개하고 외부 감사를 받아들여야 정상인데 또 외부 감사는 안 받겠다 하니까 상식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상한데? 아니 그렇게 억울하다 그러면서 왜 외부 회계 감사는 안 받겠다라는 것이지? 이런 의혹이 드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일 때문에요. 이 위안부 할머니들도 그 몇 분인지 안 계시지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러한 정의기억연대뿐만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겠다고 나선 시민단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리고 막상 지금 이용수 할머니가 던지신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답변이 없습니다. 느닷없이 이거는 모략이다 무슨 뭐 배우의 미래통합당이 있다 이런 얘기만 있지 시원하게 밝히지도 않고 감사도 받지 않겠다고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려스러운 일은 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도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이것을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소위 치유하면서 교육시키느냐 이런 부분까지 희석되는 것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일 황당한 거는 그렇게 성금과 기금을 모아가지고 생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쓴 돈은 얼마 되지 않고 오히려 무슨 인건비라든지 또는 뭐 행정 관련 비용으로 더 많이 썼다. 보통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소위 경상비라 그래갖고 인건비 포함해가지고 그게 제 기억으로는 보통 한 20%를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정의기억연대를 보면 행정 관련 비용이 생존자를 위한 지출보다 훨씬 높습니다. 주로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데는 시민단체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또 다른 시민 모임이 있더라고요.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여기 같은 경우는 2014년에서 2019년까지 6년 동안 10억 2천만 원이 넘게 모금을 해가지고 생존자 지원 사업에 8천만 원 썼습니다. 뭐 역사관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적어도 이러한 단체의 활동의 방향성 그리고 회계의 투명성 그리고 적어도 이 기금이 들어왔으면 기금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그 가장 많이 할애해야 될 부분은 바로 위안부 할머니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매우 엉성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가 있죠. 더군다나 지금 그 단체에 소속해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인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위안부 할머니 18분밖에 생존해 계시지 않는데 이 단체 속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왜 이렇게 인건비도 많이 주지 않았다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투명하게 해야 되겠죠. 씁쓸한 현실입니다. 지금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상당히 음흉한 웃음을 짓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으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던지신 그 묵직한 돌의 무게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정의기억 연대가 성찰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이거를 진영론으로 나뉘어 가지고 자기 진영이라고 판단하면 마치도 12폭 치마 자락도 모자라듯이 그렇게 감싸기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치한 정치적 행태, 이거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적어도 이러한 시민운동, 더군다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시민운동은 단순한 NGO 활동이 아닙니다. 전 국민의 눈물과 지지와 성원이 들어 있었던 그러한 그 NGO 활동이라면 이용수 할머니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간파해서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리더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